이런 식으로 이제 풀 프린팅이 되어 있는 티셔츠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뭐냐면 That was beginning of then LL Cool J. 오늘의 컨텐츠는 저번 영상은 장석종님 유튜브 리뷰를 했었고 오늘 찍을 영상은 그 리뷰의 심화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님이 TG 랩 티셔츠 컬렉터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한테 의류 문화 중에 부틀렉 문화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고, 우선 부틀렉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자면, 원래라면 음반시장에서 가수들의 그 라이브 공연 때 관람객들이 불법으로 녹음을 한 거고 해당 아티스트에 따라서 기념비적인 앨범이 될 수도 있어. 그게 이제 의류문화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그 쇼리님이 좋아하시는 반말리 티셔츠 입고 있었잖아. 반말리, 투팍, 힙합, 아티스트 티, 뭐 밴드 티, NBA 같은 스포츠팀 티, 레이싱 티, 막 조던 같은 운동선수 티, 캐릭터 티, 아키라 같은, 그리고 디즈니 뭐 워너브로스 같은 회사의 캐릭터도 있는데, 뭐 빈티지로서 메리트가 있지만 얘네는 좀 자체 라이센스로 나오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티셔츠 브랜드에서 나오는 티셔츠가 아니라 워너브로스에서 나오고 디즈니에서 나오는 그런 경우, 자체 라이센스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부틀렉 문화라고 보기에는 좀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 이제 뭐 이 문화가 어떻게 쓰였는지 말씀을 해드리면은, 사람들이 뭐 다들 좋아하시는 롤링스톤즈, AC/DC, 뭐 너바나, 그린데이, 뭐 본조비 같은 밴드들의 콘서트, 투어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공연장 앞에서 팔던 티셔츠들이나 막 앨범 커버 사진 이 프린팅 돼 있는 티셔츠인데, 그게 예를 들면은 롤링스톤즈 자체 라이센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 길단이나 트리플 A나 그리고 막 프루틴도론 같은 좀 엄청 많은 티셔츠 브랜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티셔츠 브랜드들에서 이제 언더 라이센스로 제작을 해. 덧붙여서 이런 사람들이나 팀 관련 뿐만이 아니라 기념하려고 만드는 티셔츠들을 부틀렉 티셔츠라고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옛날에 그 바우하우스 있다가 70년대 티셔츠 같은 것도 이제 있거든. 그 당시에 나왔던 티셔츠들이 다 오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현행하는 브랜드에서 똑같이 카피하는 경우가 있긴 해. 확인하는 방법은, 만약에 길단 바이 트리플 A라고 돼 있는 티셔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티셔츠 브랜드 바이 티셔츠 브랜드 라는 라벨이 찍혀 있으면은 리프린팅 됐단 말이거든. 이베이로 지금 접속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아키라를 멋있다고 생각해서 아키라 티를 검색을 해볼게요. 자, 아키라 티가 나왔는데 보면은, 근데 아키라 같은 경우에 좀 예외적인 게 리프린트 되어 있는 티셔츠들도 가격이 비싸. 이건 좀 신기하긴 해. 봐봐. 이게 뭐 본판이 없기도 할 거고 엄청나게 고가인가 봐. 그래서 이제 이게 현행에서 리프린트를 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전에 리프린트를 했을 경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비싸지긴 해. 신기하지? 복각의 느낌인데, 이 복각 제품들도 처음에 딱 나오면 싼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은 더 비싸진 거지. 예를 들어 지금 이것도 리프린트인데 보면, 이 아키라 티셔츠 진짜 멋있거든. 근데 이거 장우 형이 오지를 입고 있어. 와, 진짜 멋있더라.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스크린 스타스 바이 프루트 인 오브 더 룸이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스크린 스타스에서 나온 아키라 티셔츠를 프루트 오브 더 룸이 똑같이 만들었다는 소리야.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가품이라는 소리지. 그리고 이게 너바나 같은 경우, 너바나도 검색을 해볼게요. 이 너바나는 솔직히 찾기가 좀 힘들거든. 쭉쭉쭉쭉. 자, 너바나 T를 검색을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이 티셔츠도, 너바나 티셔츠 중에 이 티셔츠가 오지가 진짜 존나 비싸거든. 이게 1,500달러씩 하는 티셔츠야. 근데 여기 90달러에 팔지. 이 이유가 뭐냐, 봐봐. 자이언트 바이 TJS라고 돼 있지. 이게 지금 리프린트 한 거거든. 옛날에 이제 자이언트에서 나왔던 너바나 티셔츠를 TJS에서 그대로 복각을 한 거야. 그래서 가격 엄청 싼 거야. 근데 이것도 부틀렉이다 보니까 가격이 90달러면은 이거 배송비 포함하면 10만원 그냥 넘잖아. 뭐 이런 것도 뭐 시간이 오래되면은 비싸지. 근데 좀 가품의 개념이 맞긴 하지. 저게 지금 1,500달러인데 원래. 지금 보면은 이 티셔츠, 이게 진짜 유명한 티셔츠거든, 너바나에서. 이게 존나 비싼 티셔츠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게, 봐봐, 760달러지
존나 비싼 거잖아. 아, 그치. 근데 이것도 이제 정품 완전 오지는 1,500달러가 한단 말이야. 이게 1,500달러짜리 티셔츠야. 근데 760달러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품도 아닌 것이 정품도 아닌 그런 느낌이잖아. 원래라면 이 가격에 팔면 안 되는 거거든. 이것보다는 훨씬 싸야 돼. 봐봐, 자이언트 바이 툴텍스라는 이제 티셔츠에서 만든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리프린트니까 모조품 맞긴 한데, 복각품인데 이렇게까지 비싸게 파는 거는 이 사람이 좀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거지. 왜냐면 이것도 사실 가품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 가품이지. 가품인데 오지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약간 이걸 입고 다닌다고 해서 존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지는 않아. 제대로 된 가격에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야. 솔직히 이거는 비싸도 20-30만원 아니면 구매를 할 것 같은데 760달러니까 이걸 이제 이 가격에 사면은 또 모르고 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리프린트의 개념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서 시간이 이제 오래되었을수록 티셔츠의 가격이 엄청 올라가. 방금 1,500달러짜리 티셔츠 2개를 봤잖아. 이것도 그런 의미거든. 쇼리님이 그리고 말씀하셨던 나이키 로드먼 티셔츠 잠깐 찾아보면은 쇼리님이 말씀하셨던 나이키랑 데니스 로드맨 티셔츠가 이거예요. 이 나이키에서도 부틸렉 문화가 있는 거지. 이제 나이키처럼 어떻게 보면은 근본이 있는 브랜드잖아. 근본이 있는 브랜드에서 부틸렉 티셔츠가 나오면 가격이 미친듯이 비쌉니다. 와, 근데 이건 90년대 데드스톡이다. 이런 문화가 있죠. 데드스톡으로 구매를 했어. 지금 만약에 800달러에 구매를 했어. 저게 나중에는 1,500달러가 가. 만약에 지금 데드스톡이 900달러니까 진짜 한 10년 뒤에 데드스톡은 또 100만원 할 수가 있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재테크라고 보면 돼. 쇼리님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빈티지는 뭐다? 지금이 가장 싸다. 그래서 항상 빈티지는 지금 사야 된다. 물론 한국에서 판매를 하면은 이 가격을 못 받아.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부틀렉 티셔츠를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야. 일단은 로드먼 티셔츠를 봤고요. 오래돼서일수록 비싸다고 했잖아. 그래서 미국 쪽의 빈티지 샵에는 공연장에서 부틀렉 티셔츠를 많이 사. 15년에서 20년 동안 데드스톡으로 보관해가지고 비싸게 판매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어. 근데 그것도 머리 좋다. 응. 외국에서 빈티지 업종은 평생 직업이니까 대중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직업이고 대를 물려주기도 하잖아. 이거를 구분하는 법은 부틀렉 티셔츠 뿐만이 아니라 막 할리 데이비슨, 워너브로스, 디즈니 같은 티셔츠들도 그 프린팅 밑에 엄청 작은 글씨로 넘버가 적혀있어. 90년대까지의 부틀렉 티셔츠들은 싱글 스티치로 마감을 했는데 내가 그때 보여줬잖아. 좀 90년대에는 싱글일 수도 있고 더블일 수도 있는 게 그 80년대 중반까지는 모든 티셔츠들이 싱글 스티치였거든. 근데 8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퀄리티를 좀 생각하는 브랜드들이 더블 스티치를 넣는 이제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어.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는 모든 티셔츠들이 더블 티셔츠로 제작이 되지. 싱글 스티치 제품들은 할수록 비싸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사놓으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싱글 스티치를 구하는데 애를 먹어요. 그만큼 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풀프린팅 돼 있는 티셔츠들은 거의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프린팅이 돼 있는 티셔츠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뭐냐면 시카고 불스 티셔츠거든요. 봐봐요. 싱글 스티치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스티치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이거는 뭐냐면 7, 80년대에 가장 많이 썼던 스티치 방법이야. 싱글 스티치. 그리고 이거는 1992년도에 나온 티셔츠입니다. 시카고 불스. 이런 식으로 티셔츠 브랜드가 있고 잠시만요. 그리고 풀프린팅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300달러 하는 거야. 7월 안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혹시 모르죠. 제가 소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막 본조비 티셔츠 같은 것들도 보면은 프린팅 앞에 하나 박혀 있는 거는 막 150달러, 200달러 약간 이렇게 하는데 풀프린팅 돼 있는 거는 막 40-50만원도 하고 막 그래. 이런 이제 미친 아이템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번에는 블랑코어로 들어가서 제가 판매를 했었던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부틀렉 티셔츠들이 지금 판매가 많이 돼가지고 여기 투팍 티셔츠가 보이죠? 이거는 이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메인 라벨이 안 보이잖아. 잘라 먹었잖아. 이게 이 전에 있던 사람이 이제 이런 부틀렉 문화를 잘 몰랐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가품인 줄 알고 자른 거야. 투팍의 자체 라이센스가 아니니까 지금. 자, 2010년도에 나왔다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제 모르고 입으면은 저런 식으로 태그를 자르는 불상사가 발생을 한다. 지금 ACDC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건 2010년도 ACDC Highway to Hell 앨범 커버 티셔츠입니다. 보면은 Highway to Hell, 헬 밑에 이제 작은 글씨 보이지? 이런 식으로 2010년 여기 보면은 언더 라이센스라는 글자가 보이고 저런 식으로 이제 명도를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근본이 있는 티셔츠지. 리 거니까. 아까 나이키 로드먼 티셔츠가 굉장히 비싸다고 했잖아. 이건 이제 리에서 제작한 덤프루덤이라는 레이싱 선수 티셔츠야. 그 선수가 이제 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파이너 스트라이크라는 그 레이싱 경기의 30주년 기념의 덤프루덤의 티셔츠야. 1994년도 투어 티셔츠야. 그러니까 이제 레이싱 경기도 투어를 했었나봐 옛날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덤프루덤 선수의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졸라 비싸게 팔아야 정상이거든. 내가 올리다가 실수를 했나봐. 분명히 75,000원 이렇게 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55,000원이 돼 있길래 그 손님이 그걸 바로 샀잖아.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근데 이런 티셔츠들 이게 길단이나 프루트 오브 더 룸 티셔츠들도 막 있거든. 이 똑같은 거. 근데 그거는 이베이에서 보면 저렴해. 왜냐면 레이싱 티셔츠들은 부틀렉 쪽에서 조금 저렴한 이유가 대중적이지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약간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길단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한 35달러, 40달러에서 배송 보통 한 7, 8만원 하겠지. 리 거는 매물이 없어. 리 거는 없어 그냥. 그러니까 원래라면 내가 10몇만원을 받아야 정상인 거야. 조금 한국에서도 좀 부틀렉 문화가 인정을 받고 좀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같은 입장에서도 저희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좋은 티셔츠들을 이런 걸 판매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인데 방금 제가 300달러라고 했잖아요. 내가 팔면은 솔직히 20만원에서 24만원 정도에 판매를 할 텐데 다시 없잖아. 만약에 내가 300달러라는 가격에 제대로 된 가격에 이게 30만원에 판매가 돼. 그럼 내가 이런 티셔츠들을 해외에서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랑 어떻게 조인을 해가지고 수급을 하겠지.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된다면.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판매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문화를 지금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구매를 많이 하고 있어. 작년부터. 지금 이거는 90년대 티셔츠인데 에드먼턴 오일러스라는 아이스하키 팀의 티셔츠 90년대 판이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슬랜틱 소프트웨어 캐나다라는 티셔츠 브랜드에서 부틀렉 티셔츠를 만든 거고, 그리고 이게 상세 컷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NHL 1990년도 발매된 굿즈라는 표기가 있어. 마감도 싱글 스티치인데 사진에는 안 보이네요. 싱글 스티치 이렇게 보이고.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시카고 불스 얘기했을 거고. 뒤로 넘어가서 이 잭로즈랑 롤링스톤즈. 이건 잭로즈에서 롤링스톤즈 자체 라이센스랑 콜라보를 한 거야. 2017년도에 나온 제품인데 이게 발매가가 한 20만원 정도 했었던 거. 그리고 굉장히 귀여운 부틀렉 티셔츠가 또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9년도 할리 데이비슨이랑 이제 워너브로스, 할리 데이비슨에서 이제 워너브로스의 부틀렉 티셔츠를 만든 건데 되게 매력이 있는 게 할리 데이비슨 로고도 들어가고 워너브로스의 막 캐릭터들이 같이 나오는 거라서 히트 있는 티셔츠야. 내려가 보면은 전면부에 보면 이런 식으로 태즈 얼굴이 이렇게 두 군데 박혀 있는데 스카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자수 딱 배치하는 그런 모습이거든. 태즈 얼굴 밑에 또 작은 글씨로 면도 표기가 돼 있고 후면부에는 워너브로스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블랙 티셔츠는 이렇게 여기 이것도 있네. 이건 이제 히스테릭 글래머에서 직접 제작한 부틀렉 티셔츠. 이것도 있었네. 히스테릭 글래머는 원래 부틀렉 티셔츠를 한 번씩 만들거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사람이나 팀이나 이런 거에 관련한 부틀렉 문화고 이제 빈티지에서 한 번씩 볼 수 있는 부틀렉 문화였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부틀렉 문화를 설명을 할 거예요. 브랜드 패러디를 하는 부틀렉 문화. 어떻게 보면 지금 대중적으로 부틀렉 문화가 인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그런 건데 대표적인 인물이 데퍼댄이랑 인남 포테이토라고 있어. 80년대 부틀렉 아티스트가 데퍼댄이거든. 데퍼댄이 이제 구찌랑 루이비통 같은 좀 럭셔리 브랜드들의 로고를 사용해서 일부러 가품이게 티가 나게 위트 있게 프린팅을 해서 판매를 했던 사람이야.
좀 여러 명품 브랜드들한테 고소를 당해가지고 뭐 브랜드를 접기도 했었거든. 지금 이 사람은 흑인인데 부틀렉 아티스트가 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럭셔리 브랜드들에서 흑인 고객을 되게 간과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그게 싫어서 이런 작업들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고소를 당해서 그런 작업들을 접고, 그때는 뭐 패러디의 개념보다는 작품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문화가 하나의 문화라고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건 사실 최근부터인데, 구찌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미켈레 2017년도 구찌 크루즈 컬렉션에서 데퍼덴이 8, 90년도에 했던 구찌 패러디한 로고들을 사용을 해서 그 상품들의 영감을 받아서 시즌을 전개를 했거든요. 그때 난리가 났었던 게 누가 누구를 따라하는 거냐고. 데퍼덴이 구찌를 따라했는데 또 구찌가 데퍼덴을 따라한 거야. 그래서 이제 되게 신선한 거였지. 신선한 이슈였지. 애매해지게 되면서 이제 부틀렉 문화가 인정을 받고, 이후에 데퍼덴이 만든 8, 90년대 구찌 부틀렉 맨투맨 같은 게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300가 넘은 적도 있었어요. 데퍼덴을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이 사람이 데퍼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멋있어요. 멋있죠?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고 부틀렉 구찌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다 부틀렉 티셔츠들이거든. 90스 부틀렉 구찌 이거를 보면은 $155. 이게 매물 가격이 조금 내려간 거야. 봐봐, 이것도 이제 택 보면 딱 봐도 뭐 티셔츠 브랜드의 맨투맨 같이 여기다가 이제 일부러 가품 티가 나는 구찌 로고를 올렸고, 이런 거에 영감을 받아서 했던 컬렉션이 이제 이겁니다. 이게 2017년도 크루즈 컬렉션인데 데퍼덴이 사용했던 로고들이 보이죠? 밑으로 내려가 보면 네, 여기서도 다 구찌 로고들이 보입니다. 데퍼덴의 80스 이거 다 이제 부틀렉 구찌들. 오, 이쁘네. 자, 구찌 컬렉션 같지 않고 지금 보면 되게 데퍼덴 컬렉션 같죠? 구찌 티셔츠 중에 그것도 있을걸? 구찌라고 부틀렉 구찌 로고 쓰고 밑에 데퍼덴이라고 적혀있는 구찌 티셔츠. 요즘에도 이제 부틀렉 아티스트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인란 포테이토라고. 이 사람은 루이비통으로 패러디를 하는 아티스트고, 이 사람은 막 인형도 만들고 막 양말 같은 것도 만드는 사람인데, 슈프림 같은 슈프림 소품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처럼 인란 포테이토의 굿즈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그 배트밈이라고, 배트멍 패러디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디자인이 똑같아. 그 배트멍 레인코트 있잖아. 레인코트에 뒤에 이제 배트멍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걸 이제 이름만 배트밈이라고 했었던. 근데 배트멍에서 그걸 보고 존중한다고 말을 했고, 내가 생각하는 부틀렉 문화 기준에서는 가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배트멍에서 배트밈을 부틀렉이라고 인정을 해줬으니까 부틀렉인 거지 사실. 근데 저는 안 살 거예요. 왜냐면 사실 길 가다가 부틀렉이라는 거는 부틀렉인 게 티가 나야 되는데, 스쳐 지나갔을 때는 그냥 이제 배트멍 제품인데 폰트도 아예 똑같거든. 근데 배트밈이라고 돼 있어. 저거 배트멍 레인코트인데 자세히 보니까 배트밈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인란 포테이토를 한번 또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인란 포테이토입니다. 이 사람이 부틀렉 아티스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간지가 나지. 약간 되게 래퍼 같지 않나? 본인이 만든 패러디한 구찌 이런 식으로 진짜로 가수들이 인란 포테이토가 제작을 한, 일부러 가품 티 나게 제작을 한 이런 거를 실제로 입고 공연도 하고 해요. 그만큼 해외에서는 부틀렉 문화가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방도 보면은 딱 봐도 가품 티가 나는 이런 게 한국에서 판매가 되면 사람들이 가품이라고 뭐라 하겠지. 맞아. 근데 이런 게 이제 부틀렉 문화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300 이렇게 하고, 인란 포테이토는 지금 하나의 브랜드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인란 포테이토 그 양말 같은 거 보면은 그 양말 구매할 때 종이로 이렇게 싸져 있잖아. 거기에 이제 인란 포테이토 제품들은 막 포테이토라고 로고가 박혀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귀엽죠? 포테이토라고 돼 있고, 이것도 근데 이 로고도 부틀렉인 거 아나? 원래 하네스라는 티셔츠 브랜드 로고거든? 이 깃발처럼 돼 있는 게. 그걸 이제 인란 포테이토가 자기 이름을 넣은 거야. 되게 재밌는 사람이지. 그 뭐지? 나 저번에 그 스투시랑 구찌 패러디한 거. 그것도 부틀렉이지. 그게 그리고 90년대 거고, 구찌를 패러디한 스투시 모자잖아. 그런 거는 네가 계속 들고 있으면은 8만 몇천 원인데 고민했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 야, 이거 존나 싼 거다, 사라, 이렇게 했었잖아. 네가 10년 뒤에 만약에 그걸 판다고 생각해봐. 2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나이키에서 만든 로드먼 티셔츠가 굉장히 고가고 리에서 만든 약간 레이싱 티셔츠가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된다고. 이제 근본 있는 브랜드들의 보틀렉은 시간 지나면 진짜 고가가 되거든. 스투시가 그렇잖아. 스투시가 완전 근본이 있는 브랜드인데 구찌 패러디를 한 거잖아. 그리고 이게 막 인형 같은 거 지금 이게 일란 포테이토가 텔레토비 인형으로 루이비통 로고를 박아서 만든 인형입니다. 근데 자, 가격은 지금 $200고요. 이걸 이제 모으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 일란 포테이토는 뭐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나도 모으고 싶어. 텔레토비. 나도 일단은 이렇게 임란 포테이토까지 설명을 해가지고 뭐 이 영상을 마치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든 생각인데, 한국에도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그래픽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센스 좋은 분들이 많을 거잖아. 한국에도 아직까지는 이런 부틀렉 문화를 건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난 알고 있어. 그래서 센스 있는 분들이 좀 한국에서도 이런 부틀렉 문화를 좀 멋있게 풀어내면은 되게 재밌겠다고 라고 생각을 해. 아, 그리고 하나만 얘기 안 한 거 있다. 막 핸더스킴 같은 브랜드 있잖아. 핸더스킴이 이제 오마주 해가지고 막 반스랑 막 뉴발란스, 막 나이키 신발 오마주해서 뭐 지네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잖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패러디인 거고 슬랙 문화에서 파생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슬랙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재미죠? 되게 좀 한국에서도 이런 문화가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막 솔직히 내 같은 경우는 사실 빈티지도 좋아하고 환행하는 브랜드도 좋아하고 그냥 막 옷을 다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제 빈티지로서 가치가 있는 제품들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세컨핸즈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 한국에서는 너무 세컨핸즈 문화만 발달이 돼 있어. 과연 그 세컨핸즈 문화가 아카이브 문화랑은 좀 다른 거잖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세컨핸즈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물론 멋있는 문화긴 하지만 중고 제품 그냥 뭐 새상품보다 싸게 그냥 구매를 한다는 느낌, 그런 문화도 좋아하는데 이런 문화도 좀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빈티지 티셔츠들이 얼마나 멋있는 것들이 많은지를 좀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키게 된 거고, 티셔츠 문화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부틀렉이 좀 대표적이니까 빈티지 티셔츠는 말이 길어졌는데 이걸로 영상은 끝이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제 알고 싶은 그런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도 잘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그리고 옷을 잘 입으려면 사실 어떤 역사라든지 그런 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야. 나 전에 이제 판매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거고, 사실 옷을 입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너무 빠져다 보면은 코스프레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약간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너무 멀리 가는 분들이 적당히 갔으면 좋겠고, 좀 처음에 옷을 잘 입고 싶으시면은 샵을 잘 만나야 돼. 자기가 단골로 가는 샵. 일단 부산편 언급을 했잖아. 뭐 이런 빈티샵이 있고 저런 빈티샵이 있다. 내가 이제 직접 가보고 그 사장님도 알고 오지들만 내가 완전 소개를 하는 거거든 다. 제가 그런 거에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부틀렉 문화에서 한국에서 가볼 만한 샵은 파인애플 사우나라는 빈티지 샵을 가시면은 부틀렉 티셔츠도 많고 이제 빈티지 티셔츠들 되게 바잉을 되게 잘 하시고 계셔가지고 방문하셔서 티셔츠를 좀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